자, 이번에는 블루프린트 파일을 이용해서 뭔가 기능을 하나 구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BP 테스트 액터를 선택을 하셔서 이 화면에서 이벤트 그래프라는 탭을 선택을 할 거예요. 이벤트 그래프. 자, 위쪽에 보시면 이벤트 그래프. 자, 여기 탭에다가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이렇게 네모진 박스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네모진 박스들을 뭐라고 하냐면 노드라고 합니다. 블루프린트 기능 노드라고 해요. 자, 이 노드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우리가 뭔가를 기능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실습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벤트 비긴 플레이라는 제일 위쪽에 있는 이 박스,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할 수가 있어요. 최대한 확대를 한 상태에서, 자, 이벤트 비긴 플레이의 여기 아래쪽에 하얀색 화살표 있죠. 이 하얀색 화살표를 잡고 드래그 하셔서 놓으시면 이렇게 어떤 노드를 그 다음에다가 붙일까요? 라고 이렇게 박스가 하나 뜰 거예요. 여기에서, 자, 이 박스가 나오면 직접 여기서 우리가 실행할 노드들을 이렇게 하나씩 찾으셔도 상관없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검색창을 좀 활용을 해 볼게요. 검색창에다가 프린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프린트라는 글자가 들어간 여러가지 노드들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프린트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는 요 노드를 선택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노드를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시면 프린트 스트링이라는 노드가 하나 생길 거예요. 이게 이름 제목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위치를. 자, 그래서 프린트 스트링이라고 하시고, 여기 안쪽에 여기다가는 내가 쓰고 싶은 말 헬로 월드 느낌표까지 하나 붙여볼까요? 헬로 월드 엔터. 그래서 헬로 월드라는 요 글자를 출력해라 라는 뜻이에요. 프린트라는 건. 스트링이라는 건 이제 요런 글씨 문자열을 말해요. 그래서 프린트 스트링, 여기 써있는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해라. 일단 이해보다는 따라만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노드가 생성이 되면 항상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할 텐데, 뭔가 내가 여기에 뭔가 노드 하나를 추가했다 그러면 컴파일 버튼, 세이브 버튼. 자, 먼저 컴파일 먼저 한번 하시고 그 다음 세이브예요, 순서가. 그래서 컴파일, 세이브 이렇게 한 번씩 눌러 주셔야 돼요. 자, 컴파일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여기 노드를 뭔가 추가를 했죠. 근데 이거는 사람이 볼 수 있게, 우리 개발자가 볼 수 있게 인간의 언어로 만들어져 있다면 이 컴파일 버튼을 누름으로 인해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어로 이거 번역을 해요. 그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해요. 먼저 번역을,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가 만든 노드를 번역을 한 다음에 파일에 지워지지 않도록 세이브를 해서 저장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를 뭔가를 추가를 하게 되면 할 때마다 컴파일과 세이브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 실제로 플레이를 했을 때 적용이 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블루프린트 설정창을 끌게요. 끄고, 자, 우리 지금 요 블루프린트 액터 맵을 새로 만들었으니까 다시 배치를 할게요.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아무데나 하시고요. 지금 당장은 여기 화면에 글씨를 출력할 거라서 이거 자체의 위치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데나 배치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BP 테스트 액터라고 생겼죠. 자, 요 상태에서 플레이를 눌러볼게요. 자, 플레이를 눌렀더니 여기 헬로 월드라는 글씨가 잠깐 떴다 사라졌죠. 자, 지금 우리가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출력됐다가 사라지는 시간을 조금 늘려볼게요. 다시 BP 테스트 액터. 자, 종료를 누르시고요. 플레이 한번 누르면 실제로 앱이 실행이 되고요. 우리가 만든 앱이 실행이 되고, 스탑 버튼을 누르면 앱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자, BP 테스트 액터를 더블 클릭하셔서 블루프린트 설정창을 열어주시고, 여기 프린트 스트링 노드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화살표를 눌러서 이렇게 펼쳐보시면 여기에 듀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 듀레이션이라는 부분을 지금 2초로 되어 있는데, 즉 2초 동안만 이 헬로 월드라는 글씨가 보였다가 사라지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한 10초 정도로 늘려 볼게요. 소수점까지 쓸 수 있어요. 10.5초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10초 이렇게 적당하게 시간을 좀 늘려놓으면 우리가 좀 확인하기 편하겠죠. 그 위에 보시면 글씨 색상도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클릭을 하셔서 색상을 마음대로 다른 색으로, 일단 주황색으로
보이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 주황색으로 이런 식으로 보이게 하고 오케이 누르시면 주황색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제 글씨가 주황색으로 뜰 거예요. 자, 컴파일, 세이브. 항상 뭔가 변경을 했으면 꼭 컴파일 세이브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고 나서 창을 끄시고 플레이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를 하면 자, 이제 여기 상단에 헬로 월드라는 글자가 한 10초 정도 유지되다가 사라질 거예요. 자, 이제 10초 지나니까 글자가 사라졌죠. 자, 그럼 다시 끄시고요. 자, 한번 실습을 해보니까 어떤가요? 굉장히 간단하죠. 헬로 월드라는 글씨 하나 출력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게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방금 사용한 이 프린트 스트링이라는 기능은 우리가 개발할 때만 쓸 수 있는 글씨예요. 실제로 이걸 배포해서 실행 파일로 만들어서 남한테 줄 때는 저 글씨가 보이지 않아요. 실행 파일에서 여러분들이 쓴 글씨가 보이려면 UI라는 별도의 작업을 통해서 글씨를 표현을 해야 돼요. 이거는 왜 쓰느냐? 우리가 지금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코드 같은 데에서 뭔가 기능을 추가했을 때 이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그런 용도.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디버깅이라고 해요. 디버깅을 하기 위한 용도로 출력되는 글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뭐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개발 중에 내가 이렇게 글씨를 이런 식으로 화면에다 띄울 수가 있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방금 했던 게 기능 구현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간단하죠.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게 블루프린트는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블루프린트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바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뭐 프린트 스트링과 같은 기능 노드예요. 자, 이 노드는 어떤 형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냐면, 자, 이 위쪽에 항상 노드의 상단에는 이게 무슨 노드인지, 이게 무슨 기능을 하는 노드인지 노드의 이름이 써 있어요. 이거는 set actor location이라는 노드죠. 아까 프린트 스트링하고 다른 노드가 되겠네요. 그래서 노드의 이름이 써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가 아까 비긴 플레이에서 이 하얀색 화살표를 드래그해서 다음 걸 만들었었죠. 그래서 요 부분들을 실행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노드가 실행이 됐으면 그 다음으로 실행할 노드는 무엇인지를 순서를 지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까도 비긴 플레이에서 왼쪽에 있는 비긴 플레이에서 오른쪽 방향에다가 프린트 스트링이라는 노드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행핀은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름 제어가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막 알록달록하게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이 있는 핀들이 있어요. 자, 이 핀들을 입력핀, 자, 좌측에 있는 걸 입력핀, 우측에 있는 걸 출력핀이라고 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핀은 이 노드를 실행하기 전에 먼저 입력받아야 하는 데이터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력을 선행받아야 되는 데이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 적혀 있는 거는 기본 값들이에요. 만약에 입력을 따로 받지 않았다면 여기 네모 안에 있는 값을 데이터로 간주하겠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헬로 월드 이런 거 했었죠. 헬로 월드,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입력을 따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진 않았었어요. 핀에다가, 입력핀에. 그래서 그냥 기본 값으로 헬로 월드, 다른 값이 입력이 안 되면 헬로 월드라는 글자를 출력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차차 해가시면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오른쪽에 출력핀은 뭐냐면 이 노드가 실행이 다 됐을 때 그 결과를 어떤 값으로, 데이터 형태로 또 다시 반환해주는 핀이에요. 이것도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름은, 위에 노드 이름은 상단에 표시가 되고 실행핀과 입력핀, 출력핀 형태로 노드가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2개 이상의 노드를 만들었다고 볼게요. 자, 이게 첫 번째 노드예요. 그래서 위쪽에 이런 식으로 실행핀이 있고 입력핀과 출력핀이 있다고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노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노드는 센서를 감지하는, 자, 우리가 보통 은행 같은 데 보면은 금고에 도둑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도록 센서 같은 거, 적외선 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센서 같은 거를 이렇게 설치를 하죠.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센서 기능을 하는 노드가 될 거예요. 그런 걸 하나 만들었다고 봅시다. 자, 그럼 이런 노드에서
만약에 이 센서에 닿으면 문이 열려라 또는 뭐 경보가 울려라 라는 뭐 이런 식으로 노드를 짤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노드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 노드 센서 감지가 됐으면 문을 열어라 라고 이런 식으로 실행의 흐름을 제어하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제어의 흐름을 실행핀을 통해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왼쪽 게 항상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 실행될 거는 요 연결선에 따라서, 요 연결 라인에 따라서 다음 함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센서 감지가 됐다. 나는 센서가 감지됐어요 라는 데이터를 출력, 즉 아웃풋으로 만들어내면 그 아웃풋을 입력을 받아서 그러면 나는 지금 센서에서 감지가 됐어요 라는 값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값으로 문을 열겠다 라고 했으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연결해서 데이터의 흐름을 연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BP 테스트 벡터 블루프린트 안쪽에 이벤트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지금 이벤트 비긴 플레이라는 노드가 있고 우리가 추가한 프린트 스트링이라는 노드가 있어요. 자, 비긴 플레이 아래쪽에 실행핀을 흐름 제어를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이벤트 비긴 플레이. 자, 이벤트 비긴 플레이라는 건 앱이 처음 우리가 플레이 버튼 눌러서 아까 실행을 했었죠. 플레이 버튼 눌러서 실행을 했을 때 제일 처음으로 무조건 실행되라 라는 노드가 바로 비긴 플레이, 이름 그대로 시작, 플레이 시작 이라는 노드예요. 그래서 플레이가 처음 시작이 되면, 앱이 처음 시작되면 제일 먼저 동작해야 될 거, 자 그거는 이벤트 비긴 플레이. 자, 제일 먼저 시작될 거는 이렇게 실행핀으로 흐름 제어가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프린트 스트링 노드가 그 다음으로 실행이 될 거고, 즉 플레이가 되자마자 프린트 스트링이 시작이 될 거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건 뭐라 했죠? 왼쪽에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입력핀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출력을 하겠다 라는 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데이터를 따로 지금 연결해 준 건 없기 때문에 기본 값으로 이렇게 적당하게 값을 넣어 준 거예요. 나중에 이제 데이터를 직접 연결을 하게 되면 기본 값이 연결이 안 되면 기본 값을 출력하고, 연결이 된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 값을 출력하고,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계속 해보다 보면 정말 너무 쉽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노드를 이용해서 화면에 출력하는 걸 한번 실습을 해봤어요. 자, 이제 블루프린트 노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조도 알아봤으니까 우리가 이걸로 기능 구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